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의 사춘기가 있고 마음의 사춘기가 있어. 뭐 대표적으로 몸의 사춘기는 몸의 사춘기는 뭐 성징기죠. 생리를 하거나 남자는 여자는 생리를 하고 뭐 이런 변화들. 그런 사춘기가 있고 그런 아주 폭발적인 변화들. 근데 그 폭발적 그리고 또 마음에 또 변화가 있어. 마음에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느낄 수 있잖아. 마음의 변화는 확실하게 느끼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을 애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 여러분들이 어릴 때는 좀 어린이의 모습 있잖아요. 어린이 그리고 소녀 이런 느낌이 다르죠. 솔직히 소녀도 애지. 근데 어린이와 아이와 소녀는 좀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어, 언제인지는 특정할 수 없지만 분명히 있었고 지나간 흔적. 그걸 사춘기로 생각하면 돼. 여러분 마음의 사춘기가 있다고. 그 마음의 사춘기가 뭐냐면 언제 생겼는지도 모르고 언제 끝났는지도 몰라. 하지만 분명히 있었어. 분명히 있다가 있었다고. 그 어떤 시기가 있어요. 시기. 그 시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 확연하게 달라지잖아. 지면과 우주 사이에 대기층이 있지만 우리가 대기층을 그렇게 느낄 순 없죠. 뭔가 거기 공기에 그런 그 공기나 무언가가 차 있잖아. 구름 말고 뭔가 저 우주와 우리 땅 사이를 어떤 기체층이 채우고 있잖아. 느껴지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잖아. 이거 느껴지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우주와 우리 사이에 차 있는 그 어떤 겹쳐서 보면 푸른색으로 보인다고 하는 그 어떤 기체 덩어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 그래서 우주와 땅을 확실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 근데 그 안에 있는 구분을 지어주는 것은 좀 규정할 수 없는 거죠. 느껴지지 않는 거지. 하지만 분명히 있는 거. 느껴지진 않았고 언제 봤는지 언제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었던 그것. 그것을 모두가 보편적으로 느끼는 게 이제 마음의 사춘기예요.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조금 더 깊은 예전에 알지 못했던 뭐 배우의 감정에 자기가 이입을 하게 되고 아이였을 때는 돌렸지 채널 투니버 이렇게 뭐 봐야 되니까 뽀로로를 보다가 그 다음에 무슨 만화 영화를 보고 애니메이션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애니메이션을 보다가 어느 날 애니메이션 보다 좀 영화를 보게 되고 또 그 영화 대중적인 영화 보다가 점점 조금 더 깊은 내용을 보게 되고 근데 뭐 그거는 흐름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뽀로로를 감동 깊게 볼 수 있겠어? 아니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어릴 때 보던 애니메이션을 지금 다시 본다고 하면 그때와는 분명히 확연하게 마음에 달라진 게 있죠. 그래 아주 비약적으로 표현해서 뽀로로에 집중하고 열광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또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뽀로로만 하루 종일 보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시절도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그 뽀로로를 정말 하루 종일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그때만큼의 어떤 그게 되질 않지. 그거는 감정이 커져버린 거야. 무언가가 커졌거나 무언가가 옛날 그 모습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돌아갈 수 없다는 게 못 돌아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커진 거야. 그 감정의 폭도 커지고 감정의 영역도 넓어지고 공감의 마음이 커진 거지. 그래서 이 뽀로로만으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시기를 지나서 성장한 거지. 근데 그 성장하는 과정은 느낄 수 없어. 이 지구도 중력만 없다면, 물론 중력이 없다면 대기층도 없겠지만, 뭐 그런 과학적인 논의를 떠나서
우주 가면은 영화에서 많이 봤으니까 우주는 마이너스 뭐 절대 영도의 뭐 하여튼 엄청 추운 곳이라고 치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냥 우주까지 간다고 치자. 그럼 쭉 올라가다가 올라가는 과정엔 잘 몰라. 근데 갑자기 여기가 우주다 하는 게 딱 느껴진단 말이야. 갑자기 소리가 없어지면서 우주엔 소리가 없거든. 갑자기 소리가 정막으로 탁 바뀌면서 모든 게 정막으로 바뀌면서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주다. 근데 언제부터 우주였지? 잘 몰라. 분명히 지나간 건 알겠는데 어디서부터인지 모르겠는 거. 하지만 뒤를 돌아다 보면 분명히 지구는 저 밑에 있겠죠. 그런 건 거예요. 그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모두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사춘기야. 문제라기보다 사람은 자연스러움을 겪는다 그랬잖아. 근데 자연이 디지털처럼 계단식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쭉 응축되다가 한번 팍 터져. 팍 올라가. 그러니까 쭉 평범하게 있다가 아니면 내려가든지 하다가 한 번에 확 올라가. 그러니까 마음만큼은 약간 탈피의 과정을 거쳐요. 변태 이런 거 있잖아. 번데기처럼 그 한 상태에서 응집되고 경험과 느낌과 공감과 그런 것들이 또 차올라. 만약에 뽀로로를 보다가 이제 커진 거야. 성장이 되면서 그럼 이제 애니메이션을 채워진다. 그럼 애니메이션을 보는 거야. 뭐 원피스든 뭐든 뭐를 쭉 보는 거야. 근데 그것도 어느 순간 사람들의 감정, 그 주인공들 여러 캐릭터들의 감정과 그리고 또 살면서 새롭게 보게 되는 시선들 또 그런 것들이 또 꽉 차. 또 이 꽉 차고 한 몇 년이 지나면 이게 되게 커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영화를 보는 거야. 영화를 보고 이제 여러 영화들을 봐. 그리고 여러 인생들, 여러 슬픔들, 새드 엔딩, 블루 엔딩, 무슨 무식의 엔딩, 뭐 그냥 일반적인 엔딩, 다큐 엔딩,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보면서 또 이게 꽉 차. 또 차다 보면 탁 넘어가면서 그때부터는 그 영화 다음에는 이제 인간의 좀 더 깊은 면들, 인간의 내면에 관한 것들, 인간의 내면을 좀 더 비중 있게 다룬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마음이 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끌리기 시작하는데 그 시기가 임계점이 있어. 쭉 성장하다 보면 확 커지고 또 쭉 가다 보면 확 커지고. 근데 이 확 커지는 순간은 몰라. 커지고 나서야 뒤를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사춘기하고 똑같아. 근데 이 마음의 사춘기 말고는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마음의 사춘기는 그냥 주어져. 여러분들이 원튼 원치 않던 일단 잘하게 되면 17세만 넘으면 여러분들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어릴 때는 이해 안 됐던 어른들의 행동들, 모습들, 태도들 그것들이 이제 이해가 돼. 그게 부조리면 부조리든 저래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저렇게 했구나 하고 여러분들에게 선악이 보이기 시작하고 부조리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옳고 그른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여기까지는 누구에게나 주어져. 1차적인 사춘기는. 근데 이 다음부터는 태도가 결정해요. 태도가. 여기서부터는 살리려는 태도. 그러니까 살리려는 태도에 다 들어가지만 이 노래를 작곡하고 만드는 행위도 뭡니까? 살린다는 태도에 다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내가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싶은 거잖아. 사람들하고 공감하는 게 왜 살리는 겁니까? 살린다. 생명의 전제는 화합하고 연합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고 싶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성에 위배되는 게 분열되고 분리시키고 죽이라 그러고 파멸시키고 이 죽음 쪽 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슬프게만 하고 슬픈 것도 감정이지. 왜냐면 슬픔과 고통은 당연히 있죠. 새끼가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것도 그게 편하다고 할 수 있는 행위는 아니잖아. 근데
고통과 슬픔이 있다는 게 생명에 유배되는 게 아니야. 고통과 슬픔만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악인 거지. 그렇게 하면 절망이 가득 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열되고 멀어지게 하고 고립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죽음에 가까운 거죠. 근데 가수들이 하는 이 행위, 이 노래들 어떤 그런 거는 공감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살리는 행위인 거지. 생명의 속성에 충실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행위들을, 그런 태도들 공감하고 싶어요. 내가 만든 것들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저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만들고 싶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것도 물론 좋지만 내가 만든 거 내가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길 하고 원하는. 자, 여기서 노래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가수 될 거 아니니까 태도만 보란 말이야. 세상 사람들하고 공감하고 싶고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배운 것도 나도 배우고 싶고 내가 배운 걸 나눠주고도 싶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 한테만 2차 성장이 와요. 근데 마음의 2차 성장. 근데 이게 이런 태도가 아닌 사람들 있잖아. 그러니까 이 태도가 아닌 사람은 30년이 흐르고 40년이 흘러도 1차 성장된 거. 딱 그 상태로 40세까지, 평생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이없는 어른들 있잖아. 그래서 어이없는 어른들이 생기는 거야. 여기서 멈춰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래도 중립 상태니까 나쁘지 않은데 사람은 약해서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도 없어. 살리는 쪽으로 가지 않는다면 어쨌든 저쨌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다 좀 시크한 쪽으로 갑니다. 적어도 모두가 악을 즐긴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엔 악을 즐긴 사람도 있겠지만 악을 즐긴다기보다 모두가 악을 한다기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살리는 쪽으로 가지 못한다면 성장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그래서 전 나이 먹고 왜 저러냐 이런 진짜 나는 저렇게 늙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에서 멈춰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아비님이 컸다 그랬잖아. 이제 아비님이 그래서 그 처음에 악동 뮤지션을 봤을 때 그때 막 케이팝에 나오고 막 했을 때 그러니까 사춘기를 되게 크게 잘 넘은 아주 사춘기를 아비님 기준에서는 가장 잘 넘겼다기보다 여러분들은 사춘기를 엄마도 없었지, 부모도 없었지, 그리고 또 친구도 없었지. 그냥 각자 알아서 나이 먹고 각자 알아서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았지. 여러분들은 대부분 생존을 위해 살고 버티는데 어쩔 수 없이 몸만 커져버린 거야. 예를 들면. 그런데 원래 사춘기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왜 사춘기를 주셨냐면 원래는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원래는 말입니다. 원래는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은 거룩한 존재가 돼. 제대로 양육을 받으면 제대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제대로 충분한 양분을 흡수하고 몸과 마음이 같이 커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17세가 되는 그날 17세가 되면 영이 이제 이게 가득 차게 되거든. 그러니까 영이 가득 차게 되면 어린 아이의 그 모습을 충분히 다 잘 먹고 자라게 되면 17세가 되면 이 세상에 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정도로 사실은 사춘기 한 번으로 여러분들은 온전해질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뺏기고 강제적으로 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사춘기가 지나도 좀 피폐한 거죠. 피폐하고 그냥 철만 든 거야. 쇳덩어리만 들어가 있는 거지. 그 말은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는 마음이 생겼다기보단 세상의 슬픔에 당하지 않는 쪽.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 어, 원래는 그런 사춘기가 그런 게 아닌데 지금의 사춘기는 이제 여러분들 죽지 않고 버티는 기술만 많이 안 거 있잖아요. 도시에서 살아남기, 도시에서 굶어 죽지 않고 살아남기, 먹고 살기, 먹고 살기에만 근근히 버틸 수 있는. 근데 원래 사춘기는 이게 나아가고 좀 누리고 향유하고 만들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가라앉지 않는 상태만 돼버린 거야. 근데 악동 뮤지션은 그렇지 않더라고. 악동 뮤지션은 사춘기를 넘었는데 너무 자유로운 거야. 너무 자유롭고 뭐 규제도 없었고 그리고 사랑도 충분히 받았고 그래서 너무 뭐랄까 사춘기를 아주 잘 보내서 너무 많이 많이 온전해진 적당히 이기적이고 왜냐면 뭐 이기적이에요. 원래 이기적이지 뭐 애들이. 그래 그게 자기 주장이고 자기 자존감이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되게 사춘기를 참 잘 넘기고 되게 잘 보낸 케이스. 특히 수현 씨, 여성분. 정말 아름답게 피어난. 그랬죠. 그러니까 악동메이션은 1차 사춘기를 아주 잘 넘겨서 되게 이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온전하다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서야 사춘기 지난 지가 언젠데. 원래 사춘기가 지나면 자연스럽게 알아야 되는데, 사춘기가 다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서야 처음 듣잖아. 자기 자신을, 뭐 또 이런 소리, 자기 자신이란 말을 사춘기 지나서 듣고 있어. 자기 자신이라는 게. 근데 악동뮤지션은 원래 사춘기를 그러니까 제대로 잘 성장하게 되면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전달할 줄 알아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걸 알아. 그거 당연한 거잖아. 자기를 느끼고 알았으니까. 자기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 자체가 힘들잖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지금 억울하고 깝깝한 상태냐고. 아니, 어떻게 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힘이 들어가지고 죽을 둥 살 둥 고생을 해야 되는 상태란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열악한 상태냐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타인을 받아들이라는 것도 아니야. 무슨 횡단보도 빨간불일 때 건너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맨날 여러분 밥 먹고 지금 여러분들 즐기고, 여러분들 게임하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는, 여러분들이 노래 듣고 싶다 그러면 노래 듣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먹고 싶다고 하면 먹게 해주고, 맛도 느끼게 해주고, 솔직히 딱히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여러분들 자신이 방해한 적 없잖아. 그것 이해도 안 되지. 이 세상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데. 사회적인 거 말고 말입니다. 몸이 안 움직여서. 아니면 그렇게 자체 할 수가 없어서.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언감생심 그런 거 생각조차 할 수 없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딱히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자신이 막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도 여러분들의 적이 아닌 여러분들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버벅거리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 세상을 받아들이래? 누가 이웃집 사람을 받아들이래? 지나가는 어린아이를 착한 마음으로 봐주래? 안 봐도 돼. 그 애들도 당신 안 봐. 신경 안 써. 그냥 범죄만 안 저지르고 잘 살아주면 고마워할 뿐이야. 세상을 이롭게 하지 말라고. 이롭게 하지 말라. 오해가 생길 수 있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거에 신경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있는 거 받아들이라고. 그것도 설득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 아니, 그런 개념조차도 처음 듣잖아.
여러분 자신을 찾아야죠. 그냥 스타 강사의 명강의 말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얼마나 지금 열악한 상태냐고. 지금 피폐해진 상태냐고. 말도 안 되는 상태냐고 이게. 이제 3살 때, 4살 때 듣고 있어야 될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너무나 슬픈 거죠. 근데 어쨌든 악동 뮤지션은 사춘기를 온전하게 겪었다는 말의 뜻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건 당연한 거지. 이상한 것도 아니야. 아니, 이게 내 손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못 받아들이는 게 미친 거지. 실제로 그 병이 있어요. 자기 몸이 내 게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의 소원은 수술로 잘라내는 거야. 자기 멀쩡한 몸인데. 뭐 이런 것도, 그건 병이야. 말 그대로 병이란 말이야. 내 손을 내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내 손을 내 거라고 받아들이는 걸 훈련시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 거라고, 여러분들 편이라고, 당신 거라고 설득하고 있는 아비님의 상황인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손으로 지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도,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사랑 없음, 빼앗김, 때로는 근데 사춘기 지나서는 그거 이거는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악동 뮤지션은 그거를 잘 겪어서 사춘기를 잘 지나왔어. 잘 지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나를 받아들이고 난 후에 기다림이 없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그 받아들인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차오르게 됩니다. 얘기했지, 아까 계속 뭔가 차오르고 어느 임계점이 되면 훅 성장한다고. 그것처럼 차오르게 돼. 뭐가 차오르냐면 당연히 나를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뭘 좋아하지? 나 뭘 싫어하고 뭐 하고 싶다. 이런 게 하다 보니까 놀고 싶어. 그래서 놀다 지치니까 좀 더 재미있게 놀아보자 해서 한 개 작곡인 거야. 한 개 우연히 작곡인 거고, 한 개 우연히 기타였던 거고. 뭐 그런 스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뿜어나가게 된다고. 거기에 기타가 아니고 피아노가 있었으면 피아노 쳤을 거고, 거기에 피아노가 아니고 무슨 뭐 과학 도구가 있었으면은 뭐 아이언맨 만들었을 거고. 뭐가 뿜어나오게 된다고. 그래서 뿜어나오게 돼. 그래서 뿜어나와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 해보고 싶게 돼.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특징,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없지? 뭐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하기 싫은 것도 없고, 그냥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너무 싫고, 좋은 건 그냥 뭐 싫은 것만, 그러니까 행복은 필요 없고 그냥 더 힘들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딱 이 상태잖아. 그게 그건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이 차오르게 되면 이것저것 해보고 싶게 돼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다가 기타 있길래 기타 했고, 근데 기타 있으니까 노래 불러야 되잖아. 노래 불러서 뭐 딱히 들을 곡이 없네? 그럼 내가 만들지 뭐. 이러다가 같이 혼자 부르는 것보다 같이 부르는 게 더 재밌네? 그래서 남매가 된 거고. 뭐 억지로 무슨 우리 결성해보자 한 것도 아니고, 케이팝 나가기 위해서 준비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 모습 그대로 뿜어 나온 거야. 근데 이게 일정 시간을 지나면 또 차오른다고. 일정 시간 지나다 보면, 그래, 우리가 노래도 만들고 했는데, 좀, 뭐, 기왕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려줄까? 우리를 들려줄까? 우리를 세상에 보여줄까? 세상에 보여주고 싶게 돼요. 왜? 생명은 교류하고 싶거든. 근데 여러분들, 타인이 무섭지? 세상이 무섭지? 세상이 여러분들을 봐준다 그러면 끔찍하게 두렵죠. 부담스럽고. 왜 그럴까? 그 여러분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야. 그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자기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없으면 다 거꾸로 가는 거야, 이게 다. 근데 악동뮤지션은 자기 자신이 있잖아. 있으니까 이것저것 해보고 싶게 되고, 자기 자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하기 싫은 것도 없어. 그냥 고통스럽지만 않으면 감사한 거야.
근데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당연히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걸 찾겠죠. 재밌는 거. 그러니까 자기다울 수 있는 거, 자기를 뿜어내는 거. 굳이 이런 얘기 듣지 않아도. 그러면 세상에 보여주고 싶게 돼. 내가 만든 거를. 왜? 그게 더 재밌으니까. 그게 더 의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을 쓰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세상 사람들 좀 들려주고 싶은데 세상을 좋아할까? 근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나 이런 흐름을 지나서 만든 무언가 열매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하늘이 예뻐, 나무가 예뻐. 하늘이 예뻐, 숲이 예뻐. 아무 의미도 없는 거야. 그죠? 하늘이 예뻐, 여러분, 산이 좋아, 바다가 좋아. 둘 다 좋지. 뭐 비교할 게 없지. 그런 거예요. 산도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다워. 왜? 자연스러우니까. 그 자연스러운 뭡니까? 나무도 씨앗부터 뿜어져 나온 거고, 바다도 그 푸르름이, 물론 물은 처음부터 있었지만,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물이란 환경들, 그런 것들, 그 바다 다음으로 뿜어져 나오니까, 둘 다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자기 다움을 즐겁게 마음껏 뿜어내서 그 뿜어낸 걸 세상 사람들하고도 공유를 하니까, 물론 여기에도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산에서 만든 사람들이 다 좋으냐, 그런 건 아닙니다. 태도라 그랬잖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악동 뮤지션은 왜 여러분들이 공감을 많이 얻느냐, 만들 때부터 애초에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너희들도 이렇게 부르니까 좋아? 그 너희들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어. 동생을 비롯해. 그 너희들이 대중이었다니까. 아버님 얘기했죠. 내가 원하는 것과 세상이 원하는 것을 맞추는 거라고. 왜? 그게 재밌으니까. 아니, 그게 자연스럽고 그게 더 끌리고 의미 있으니까. 왜? 여러분들은 생명은 공감하고 교감하고 싶어 하니까. 교감이 뭡니까? 자기 주장이야? 아니야. 듣는 거야.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좋아하는지, 어떤 코드대로 부르면 좋은지, 그리고 그 중에서 나도 좋은 거. 그 접점이 딱 맞아져서 열심히 불렀던 거야. 그 불렀던 걸 딱 가지고 나오니까 대박이 터진 거예요. 왜? 그 옆에 올망졸망 같이 붙어있던 3명, 4명의 아이들이 대중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시연을 하고 있었던 거야, 대중한테. 둘만 처박혀가지고 노래 부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딱 나오니까 당연히 아름답지. 그리고 새로운 장르고. 완전 전혀 듣도 못도 못한 새로운 장르고. 이럴 때 대박이 터지는데, 뭐 여기서 포인트는 대박이 아니고 새로운 것이 나오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지금까지 들은 악동 뮤지션이 아름답게 들리고 그 노래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까지가 1차 성장이에요. 원래 여러분들 모두가 사춘기를 잘 받아먹고 잘 컸을 때 일어나는 모든 현상입니다. 악동 뮤지션이 만든 노래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몇 명이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고 즐겁게 해줬어. 그 딱 두 남매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 모두가 그런 사춘기를, 악동 뮤지션이 겪었던 그런 사춘기를 똑같이 겪고 모두가 그렇게 자라났다면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워지겠죠. 진짜. 정말 아름다워지겠지. 그래서 그 꼴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이제 흙탕물을 치기 시작하는 건데, 이걸로도 느낄 수 있어, 악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진짜 제초제 뿌리듯이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을까? 지금은 랜덤하게 솟아나는 몇 명의 사람들만이 이제 살아나는 것 뿐이죠. 대부분은 다 죽어있지. 그런 사춘기를 겪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아비님 같은 사람들이 다 거꾸로 하고 있는 거지. 몸과 마음은 다 컸는데 영혼이 말라붙어 있는 애들을 갖다가 다시 처음부터 3살, 4살부터 다 큰 애어른을 갖다가
3살, 4살 기저귀 가는 것부터 다시 시키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슬픈 일입니까? 하긴 합니다만 너무 슬픈 일이죠. 모두가 여러분들은 원래 모두가 다 그렇게 자라나고 그렇게 뿜어져내고 그렇게 이 모든 자연들 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럽게 살 수 있었던 약속된 존재였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다들 여러분들이 내가 잘못해서 그런 줄 알지. 그러나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건 여러분들 탓도 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진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성장에 대한 이야기잖아. 어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자, 요렇게 된 거야.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하게 되면 이것저것 해보게 되고, 왜냐면 나를 받아들였으니까 해보고 싶게 되고 해보게 돼. 그러다가 만나게 돼서 뭔가를 찾게 되면 뿜어져 나오게 되고, 그 뿜어져 나오는 것들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면 그걸 사람들하고 나눠보고 싶게 돼. 이게 1차적인 흐름이에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가 사춘기를 지나고 났을 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젊은이의 모습이에요. 20대 초반에 뜨거운 혈기. 그때 막, 여러분들 무슨 뭐 엄청난 뭐 영화 이런 거 봐도 막 열심히 일하는 어떤 영화 보면은 다 20대 초반, 중반, 이때 자기 꿈을 찾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열심히 보고 처음에 공감하고 막 하다가 영화 끝나가면 상대적인 피폐감에 여러분들 다 우울증에 빠지고 이런 케이스가 바로 20대 초반의 모습인 거야. 20대 초중반 사춘기를 겪어놨을 때. 거기까지가 이제 악동 뮤지션이었지, 상태. 근데 지금 아비님이 이걸 보고, 아, 저 컸구나. 이런 얘기는 바로 그 다음, 이제 그 시기가 지난 거야. 열심히 세상하고 나누고, 공감하고, 박수받고, 막, 이런 시기 있잖아요. 칭찬받고, 실수도 많고, 칭찬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그게 젊음이잖아. 왜냐면 나를 뿜어낸다 그랬지. 나를 뿜어낸 게 아름답다이지. 그렇지만 소나무가 소나무로 아름답죠. 하지만 소나무 가시에 찔리거나 뭐 소나무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은 소나무 욕할 거 아니야. 그죠? 왜냐면 나다운 게 진리는 아니잖아. 왜냐면 당신 너다운 걸 아니 바위가 이끼 입장에선 좋겠지만 바위라는 존재가 뭐랄까 어떤 존재에게는 너무 큰 걸림돌일 수도 있잖아. 그죠? 나다운 거라는 건 어떤 나라는 거지 모두가 좋아하는 존재는 아니니까 그럴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왜냐면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래서 좋아해주는 사람도 많고 싫어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의미 없는 고통이 힘들다 그랬지. 싫어하는 거는 이제 저분 저래서 싫어하시는구나 하고 좀 그 싫어하는 것에서 배우는 거고 뭐 그래서 성공해도 좋고 성공해서 배우고 실패해서 배우고 그게 젊음이잖아. 성공도 많고 실패도 많은 삶.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고 나면 젊음이죠. 어렸을 적 지나고 나면 지난다. 거기 데이터가 쌓인다. 또 막 쌓이고 있는 거야. 그 젊음의 데이터가 막 쌓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훅 올라오게 돼요. 또 다시 훅 올라오게 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 이제 좀 뭐랄까 칭찬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요. 그리고 욕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아프지도 않아. 그런 단계예요. 근데 그게 이도저도 아닌 상태는 아닙니다. 왜냐면 이도저도 아닌 상태가 아니라 좀 더 또 넓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칭찬해서 좋다는 건 뭐야? 저 사람이 나의 어떤 부분을 나를 좋아해주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럼 바꿔 얘기하면 나를 이렇게 기뻐해준 사람이 있다는 건 나를 그만큼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바위인 내 모습을 너무 좋다고, 꽃인 내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꽃가루 때문에 너무 싫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존재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뭐냐면 너무 기쁘다는 건 그 어떤 슬픔도 똑같이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지. 내 꽃가루 때문에 인상 쓰는 사람의 얼굴도 보긴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열심히 꽃을 피우면,
칭찬받았다고 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칭찬받았다고 해서 예전처럼 너무 그렇게 기쁘지도 않아. 그리고 누군가 안 좋은 뭔가 반대에 내가 옛날에 상처가 됐던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렇게 또 아프지도 않아. 왜냐하면 이제 둘 다 이해가 돼. 나를 좋아해준 사람은 그렇게 좋아해주는 것들이 감사하고 고맙고, 그러니까 기쁨이 아니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또 좀 더 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다. 옛날에 기뻐할 때 너무 좋고 슬플 때 너무 싫고 성공은 너무 좋은데 실패는 너무 아파. 자, 이건 뭐야? 크기로 봐봐. 크기로 보면 어때요? 내가 좋아하는 건 너무 좋고 실패하는 건 너무 아파. 누가 실패하는 게 좋겠어? 그럼 이 사람의 세상은 50%잖아. 반이야, 반.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인격의 사이즈로 봐봐봐. 지금 우리 포인트는 뭐야? 성장이라는 건 한쪽으로 커지는 게, 왼손만 커지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사이즈가 커지는 거잖아. 뽀로로라는 것에서 영역 전체가 넓어지는 거 아닙니까? 감정의 영역. 뽀로로와 원피스의 차이가 뭐야? 뽀로로도 우정 있어. 뽀로로도 우정과 슬픔과 배신 다 있어. 왜 이래? 뽀로로도 얼마나 그 치열한 그 북극의 환경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 그 동물들의 일대기라고. 근데 원피스하고 차이가 뭐야? 영역의 사이즈가 다르다. 크기가 다른 거야. 분야가 한정된 게 아니라 양의 크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크기가, 근데 이렇게 나다움을 막 꽃피우고 새삼스레 좋아하는 걸 느낄 때, 좋아하는 건 너무 좋아, 싫어하는 건 너무 아파, 성공도 너무 달콤한데 실패도 너무 고통스러워. 자, 이렇게 되면 뭐지? 반인 거야, 세상의 반. 마음의 크기가. 근데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것도 감사하고 싫은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둘 다 이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포용이 되는 거야. 그게 이제 그 다음 성장이에요. 사춘기를 잘 성장했을 때, 그 다음 성장하게 되는 게, 그래서, 실수가 줄고, 성공도 줄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실수가 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성공도 줄다니요. 그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일 못해. 뭘 알게 되냐면, 바로 여기서 학연이를 만나게 됩니다. 딱 하나만 하게 돼. 내가 그 하기 위해 태어난 그 일 하나에 몰입하게 됩니다. 아까 내가 바르잖아. 성공 반, 실패 반이라고 그랬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성공이 더 중요한 거야. 칭찬과 인기와 성공이 가치인 거지. 나를 뿜어내고 하니까 공감하고 사람들이 기뻐해 주는 것이 좋은 가치인 거야. 근데 생명의 속성이 기뻐하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그 속성을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 속성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고. 빨간색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빨간색은 그냥 그게 가진 기질이고, 그 빨간색이 어디에 쓰일 거냐고. 그 빨간색이 무슨 빛깔을 내는데 쓰일 거냐고. 어떤 자리에 있을 거냐고. 그러나 그걸 알게 되려면 여러분들이 속성은 어쨌든 알아야지. 죽음 속에서는 생명을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공감하고 교류하고 데이터가 쌓이다, 그렇게 공감하고 교류하다 보면 이제 그 공감과 교류도 물론 고맙고 감사한데, 그 공감과 교류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이런 거구나.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래서 그러니까 싫어한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실수가 줄고 성공도 줄어. 실수가 주는 이유는 내가 이제 실수하지 않는 것들을 알게 되니까.
옛날에는 왜 실수하는지 모르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왜 실수하는지 아니까 실수를 안 하게 되니까 실수가 줄어. 하지만 성공도 줄어. 왜냐하면 성공해 주는 건 어, 시크해져서가 아니라 성공의 포인트가 아닌 거예요. 교류하는 게 포인트가 아닌 거야. 좀 더 나다운 거. 또 핵심은 뭡니까? 좀 더 나다운 거. 더 칭찬받는 게 노력하는 게 내가 아닌 거야. 좀 더 나다운 걸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몰입되게 돼요. 둘 다 알면서. 그러니까 사이즈는 100으로 커졌는데 그게 응축되기 시작하는 거지. 블랙홀처럼. 그러면은 좀 더 자기다운 거. 근데 여기서는 대가가 따라. 좀 더 자기다운 걸로 하려 그래. 지금 악동 뮤지션이 약간 아까 그랬잖아. 이제 악동이 없네. 그랬을 때 좀 있으면 해체하시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잠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얘기했잖아. 실패도 주는데 성공도 줄어들게 된다고. 좀 더 나다운 걸로 몰입하게 되는데 대신에 대가가 따르지. 이런 인기를 얻으신 분들은 기존의 팬들이 자기들이 듣던 음악이 아닌 거야. 그러면은 그거는 각오를 해야죠. 이제 좀 더 자기다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성공을 줄여야 되거든. 성공도 줄여. 거기서 결국에 그거를 극복 못하면 계속 성공 쪽으로만 가다가 이제 그런 경우는 뭐 거기서부터는 여러 가지 갈래길이 있지. 그러나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고 하면 실패도 줄지만 성공도 줄어들게 되는데 이 성공에 줄어든다는 말은 방금 걸로 표현하면 이제 더 이상 악동이 느껴지지 않아서 나쁜 의미로 해체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의 세계를 찾기 위해서 좀 더 내 세계 이제 동생과 함께하던 그런 가치관 말고 이제 몽골에서부터 이어졌던 동생과의 그 좋은 많은 그 놀이들은 그걸 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품고 좋은 것이 나쁜 것들 모두 품고 나는 좀 더 이제 나다운 노래로 가고 싶어. 나다운 세상이 내 노래를 옛날보다 좀 별로 들을 게 없다. 옛날보다 개성이 통통 튀지 않는다. 통통 튀지 않아도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노래, 그런 노래로 이렇게 가는 그런 단계처럼 느껴져서 그렇지만 동생은 동생에게 또 노래를 만들어주고 자기는 자기 노래대로 가고 근데 이 둘이 갈라지는 순간 양립할 수가 없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 둘이 어떻게 부를까 그거 한 가치만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부르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래서 이번에도 내 비중을 좀 늘리고 싶어. 사람들이 널 더 좋아하는 거 알아. 하지만 내 노래, 내가 더, 나를 좀 더 해보고 싶어. 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님이 이 단계에 온 것 같다는 거야. 칭찬도 줄이고 실패도 주는 단계. 약간 이제 인기도 받을 만큼 받아봤고, 성공도 할 만큼 해봤고, 욕도 많이 먹어봤고, 근데 그 둘 다 이해가 되고, 그래서 그 둘 다 모든 것들을 넘어 이제는 내 음악, 진짜 내 음악 하게 되는, 내 음악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내 음악 하려고 하니까 뭐가 안 느껴지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악동이라고 느꼈던 거, 우리가 악동 뮤지션을 느꼈던 게 어디까지야? 사춘기 잘 겪고 나서 케이팝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우리와 공감하는 단계까지가 악동이었던 거야. 근데 이제 컸네, 성장했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 악동 티가 안 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악동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찬혁이가 되고 싶어. 이제 내가 되고 싶어. 그게 느껴지니까 찬혁군한테는 내 노래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한테는 말입니다. 우리한테는 버려지는 느낌. 버려지는 느낌. 당신을 좋아했던 우리는 어쩌란 말이냐 얘기하면 처음에는 우리는 활동도 계속 할 거면 요새는 뭐 해체하고 그런 건 없잖아. 요새는 이건 그대로 가고 뭐 버스커도 그렇지만 이건 이거대로 가고 버스커는 버스커대로 가고 그리고 또 장범준은 장범준대로 가고 그렇게 할 거다라고 이제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예전만큼의 그건 아니겠죠.
그게 좀 느껴져서 아비님이 아 컸네 이제 좀 컸구나 이제 모든 그 청춘들이 이게 것들이 또 커서 성장했구나. 성장했다는 것은 이제 폭이 더 커진 거예요. 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더 대단해 보이는 거지. 아, 저 세상에 저 곳에서 또 한 번 또 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아비님한테는 악동 뮤지션이 되게 좋은 고마운 아이들이에요. 이 세상에 아비님한테는 좀 표본이 돼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기준. 아비님은 기준을 중요시 여기잖아. 그래서 기준이 돼줄 사람이 항상 필요하거든. 왜냐면 이제는 부모 얘기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사랑을 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이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못 받아들이잖아. 왜냐면 이제는 부모가 사랑을 주는 존재가 당연하다는 게 너무 말이 안 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아비님한테는 이젠 더 이상 부모님이란 존재도 부모님이란 천부적인 당위성도 이제는 얘기를 못 하는 거야. 그 정도로 세상이 뒤집어진 세상이니까. 그래서 아비님은 더더욱더 기준이 돼줄 사람이 필요하거든. 기준이 돼줄 사람. 그런 면에서 악동뮤지션은 아비님한테 되게 소중한 젊은이, 아이들, 그 다음에 성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악동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되게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성인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성인이 되는 단계예요. 그래서 진짜 자기 모습, 자기 색깔이 아니라 빨간색으로 되게 빨간색으로 되게 찬란하게 빛났다면 그게 지금 악동 때의 시절이라면 지금은 그 빨간색이 보석빛으로 바뀌는 거죠. 빨간색이라고 다 빨간색이 아니잖아. 붉은색이 아니잖아. 보석빛 같은 되게 영롱한 그런 걸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빨간색, 붉은색, 찬란했던 붉은색, 강렬했던 태양빛 같은 그런 젊음이 여러분들에게도 모두 해당되는 젊음이 사춘기를 잘 지내고 났을 때 찬란했던 각자의 빛깔이 되게 보석 같은 색깔로 다듬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되게 영롱한 거. 영롱함이 그래서 보석 빛깔이잖아. 이게 빨간색이야. 근데 굉장히 설명할 수 없는 빨간색이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보석으로 비유를 많이 드세요. 하나님께서 보석을 굉장히 좋은 비유로 많이 드시거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보석의 가치에 대해서. 그 빛깔과 각자의 빛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비중을 굉장히 많이 두시거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찬란했던 어떤 색깔이 깊어지는 영롱해진 색깔로 그렇게 되는 단계. 그것이 어른이 되는 단계입니다. 나머지는 그때 이후부터는 이제 그때 살짝 얘기하자면 그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요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단계라고 하니까 무슨 철학 도 닦는 단계 같네. 그렇지 않아. 이건 도 닦는 단계가 아니야. 이거는 도는 인위적인 어떤 수행과 노력이 들어가잖아. 근데 이거는 수행이나 노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움과 믿음을 요구해. 자연스러움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건 수행과는 다르지. 그러나 이 어른의 단계가 보석으로 영롱하게 빛나고 난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세상하고 교류하고 싶어진다고. 사춘기를 잘 지내고 나면 나다움을 잘 뿜어내게 되면 세상과 교류하고 싶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자신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 애가 사이즈가 커지는 그런 어른의 영역으로서 시간을 쭉 채우게 되잖아. 보석이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누구와 교감하고 싶겠어? 자연스럽게 신과 교감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과 교감하고 싶어. 아니, 하나님이라기보다 이 절대적인 가치에 목마르게 돼. 그래서 그러고 보니 또 박진영 씨가 계시네. 박진영 씨처럼 그렇게 쭉
채워지다 보면, 그렇지만 박진영 씨가 그렇게 하여튼 이런 흐름으로 쭉 순수하게, 박진영 씨는 순수하게 자기 좋아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신 건데, 하여튼 그 순수성도 존중해서 어쨌든 각자의 방식대로, 어쨌든 저쨌든 각자의 방식대로 둘 다 악동뮤지션이든 박진영 씨든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의 전달해 드릴 수 있는 생명이 있는 공통점, 그것은 둘 다 나다웠다는 겁니다. 둘 다 나다움으로 꾸준히 나답게 해온 거야. 그러면 모두가 다, 우리가 지금 아비님이 두 개, 지금 가수의 케이스로만 예를 들지만, 왜냐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가수뿐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두 각자의 방향에서, 모두 어디서 출발했든지 간에 다 자기 다음으로 이런 자연스러운 성장을 다 거치고 나면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어떤 무언가, 변하지 않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 내가 목말라 하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목말랐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다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님이 고요한 평안함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신을 찾게 돼요. 신을 찾는다는 게 무슨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내가 약하니까 매달리려고 찾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했구나. 내가 절대적인 가치에 목말라 했구나. 절대적인 거,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봐. 변함없는 거. 이 세상에 변함없고 영원한 것. 변함없는 가치. 변하지 않는 거. 여러분, 보석이 왜 아름다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들 기준에는 비싸서요. 근데 그게 왜 비싸? 보석이 왜 비싸, 돌보다?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보석은 변하지 않아. 물론 자연의 어떤 그런 파괴나 연단으로 인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자체로는 보석은 기본적으로 영구적이에요. 그러니까 판타지 같은 해적 영화 같은 거 보면 몇백 년, 몇천 년 전에 숨겨져 있던 보석들이 찬란하게 빛나고 있잖아. 원래 여러분 그 보석들 많이 모아놓은 곳에는 빛이 없어도 진짜로 보석 자체가 발광을 하기 때문에 환해요. 보석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곳은 동굴 속이어도 환합니다. 빛이 있어. 자체 빛을 내거든. 그러니까 몇천 년씩 때깔 하나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잖아. 그러니까 몇천 년이 지나서 보물 지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보물 열심히 캐어 나오는 영상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것. 지금 보석으로서 피어나서 보석으로서 막 영롱해지고 있는 단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가 보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게 됐을 때, 당연히 이 변함없는 가치, 보석은 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지고의 가치거든. 아름다우면서 변하지 않는다. 그럼 뭐야? 아름다우면서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당연히 내가 아름답고 변하지 않는 가치를 가진 것을 진짜 믿게 됐을 때 당연히 뭘 느끼겠어?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 그게 뭐죠? 그게 신이지, 여러분. 변하지 않고 아름다운 것.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고 절대적으로 아름다운 것. 보석 중에 보석. 모든 보석들이 이렇게 찬란하게 아름다울 수 있다면 이 보석이라는 존재를 만든 존재, 아니면 멀리 갈 것도 없어. 나라는 보석이 아름답고 영원하다면, 그러면 절대적으로 아름답고 절대적으로 영원한 것에 대한 목마름과 굶주림이 당연히 생기겠죠. 왜? 내가 보석이라는 걸 이제 진심으로 믿어지니까. 내가 하물며 게임을 해도 온라인에 연결하고 싶다니까. 내 게임을 하고 같이 하고 싶다니까. 내가 이 플레이를 하면 여러분들이 피파 축구 게임을 하던 축구 게임을 해도 축구 게임을 하는 사람과 매칭하고 싶잖아. 그게 생명의 또 속성이거든. 내가
영구적이고 내가 영원하고 아름답다라는 걸 진짜 믿어지게 됐다면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싶죠. 나와 같은 아름답고 영원한 것과. 아비님이 이제 일반적으로 좀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도록 단어 선택을 한 거라서 굉장히 일반적으로만 그리고 보편적으로만 얘기를 한 거라서 뭐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하고 어쨌든 일반적인 걸 여러분들하고 연결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거거든. 원래 당연히 이거를 알고 알았어야 되는데 완전 꿈나라 얘기죠. 그러니까 말이야. 세상이 이렇다. 어쨌든 퓨파더는 이 흐름을 알고 있고 이 과정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 지금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해도 원래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원래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럼 그러면 아는 사람은 아니까 알았다며 알았으면은 원래 그랬던 가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원래 안 그랬대잖아. 그럼 원래 그랬던 곳으로 돌아가야지.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지. 그래서 악동 뮤지션이 갔던 길을 처음부터 여러분들도 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자연스러움은 다 씨앗부터 시작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 얘기 하려고 그랬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그랬던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차 사춘기는 모두가 겪는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부터 성장은 태도가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일정 책임이 있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여러분들의 책임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 50 넘었는데 부모 욕하면서 막 술 먹는 부모 욕하면서 비난하는 사람들. 부모가 날 잘못 키워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한 사람들. 그래, 뭐 그것도 뭐 아무도 얘기할 수는 없지. 뭐 진짜 폭력 과정에 자랐는데 뭐 단지 네가 어른 됐다는 것만으로 뭐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어. 그러나 세월이 얼마입니까? 20년 그 뭐 20살 때부터 독립다 치고 한 50 먹었다 40 먹었다 치자 30 먹었다 치자 그래도 세월이 몇 년입니까? 그래 20년 고통받았어 인정한다 이해하는데 그러면 20대부터 30까지 10년 동안은 뭐 했냐는 거야. 냈을 때 욕만 한 거야. 계속 욕만 한 겁니다. 세상이 날 이렇게 키웠고 세상이 날 내버려뒀고 누가 날 한번 도와준 적 있어? 니들이 나한테 뭘 해줬어? 세상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아니면 세상이 날 죽이려고 했으니까 그럼 세상이 날 보게 되게 난 끔찍한 존재구나. 난 살 필요 없어. 난 내가 나를 죽일 거야. 그 10년 동안 뭐 했냐는 겁니다. 아니면 그 3년 동안 여러분들의 나이 동안 무슨 태도를 살았냐는 겁니다. 그 태도가 적어도 살리는 태도는 아니었다면 여러분들의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살리는 건 변화는 태도에서 오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나이에 가진 태도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세상에 안 준 것도 물론 인정하지만 사춘기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지는 1차적인 사춘기 때부터 그 사춘기가 끝나고 나서부터는 1차적인 사춘기가 끝났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생겼다는 거야. 이제는 더 이상 부모가 타인이 외부가 여러분들을 괴롭힐 때 일방적으로 당하지만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에게도 자의식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어릴 때야 뭐 진짜 죽어라고 맞기만 하는 거지. 그냥 안 맞으면 다행인 거고 맞으면 괴로운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왜 맞는지 이걸 맞는 것에 대한 이유들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당위성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정당성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각자의 나름의 판단과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판단을 가지고 나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핑계댈 수 없는 거야. 어쨌든 태도니까. 자의식이 가지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될 때까지 어떤 태도로 살았는가. 그 태도의 분량만큼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태도는 아주 쉬워. 죽으려고 했냐? 살려고 했냐? 아니면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죽든 살든 네 맘대로 해라. 죽든 살든 상관없어.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지. 죽으려고 했거나 죽든 말든 관심 없다고 했거나, 그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로 살아온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아무것도 뭐라 하지 않아. 자책할 필요도 반성할 필요도 없어. 아비님은 다만 얘기합니다. 살려는 태도로 바꾸라고. 살리는 태도로만 바꾸면 된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할 필요도 없어. 죄책감도 할 필요도 없고 후회할 필요도 없고. 사과? 자기 자신의 사과는 해야지. 왜냐면 당한 건 내 자신이니까. 당신이 가해자니까.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과는 해야지. 사과는 하는데 무조건 어쨌든 저쨌든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합니까? 태도만 바꾸면 돼. 태도는, 자, 근데 바꾸라고 하네? 야, 그 바꾸는 게 쉽니? 나는 행위를 바꾸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중독을 깨라고 하지 않았고, 나는이 아니고 퓨파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태도야. 태도를 바꾸라고 했다고. 태도를 바꾸는 건 선택입니다. 노력이 아니야. 행위를 바꾸는 건 노력입니다. 절대 말하는데 행위를 바꾸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떻게 술 중독인 사람이 마음 한 번 먹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은 죽음에 중독돼 있잖아. 여러분들 될 대로 되라에 중독돼 있잖아요. 어차피 이래 살아 저래 살아 괴로운 거 알아서 살다 죽겠지 뭐. 내 손으로 죽긴 겁나고. 그렇다고 뭐 딱히 뭐 이런 식이잖아. 태도를 바꾸는 건 선택입니다. 태도를 바꾸는 건 노력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은 안 되지.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태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 만만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는 불평 함부로 못해도 대부분 자기 엄마나 가족들한테는 말 함부로 하잖아. 가족들한테 말 함부로 하잖아요. 근데 가족들한테는 말 실수했다고 스스로 느껴도 사과 안 하잖아. 사과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가족이니까. 뭐 옛날에 원래 나도 그랬는데 뭐. 가족들한테 사과해 본 적 있어요? 가족들한테, 특히 뭐 누구든 만만했던 사람한테 만만했으니까 뭐 이 정도 실수야 뭐 넘어갔을 거야. 자, 근데 만만한 사람한테 앞으로 또 실수를 할 겁니다. 말 실수를 하건 태도를 실수하건. 내가 좀 심했나? 그냥 엄마로 예를 들게. 엄마가 제일 만만하니까 보편적으로 엄마한테 됐고 나가라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너무 리얼한데. 했을 때 좀 심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치만 사과 안 하죠. 왜? 뭐 편하니까. 근데 그 만만했던 만만했던 존재에게 정식으로 사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노력입니까? 아닙니다. 태도거든. 그건 노력 아니야. 오글거림을 견디는 게 노력이야? 오글거림을 어떻게 그런 걸 얘기해요. 엄마한테 쪽팔리게. 하던 대로 해. 이 오글거림의 고통을 견디는 게 노력이라고 할 수 있나? 오글거리면 하면 안 돼? 오글거리면 당연히 안 하는 거야? 오글거리는 게 뭔가 노력으로 극복해야 되는 문제인가? 오글거림이 무슨 내 잘못을 내가 쌩까고 안 잘못하지 않은 척 넘어가야 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내가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엄마한테만 얘기하지 않는 내 정당성의 근거가 오글거림이야? 아니죠. 그건 그냥 나쁜 놈인 거예요. 잘못을 했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은 뻔뻔한 놈입니다. 편하다는 이유로 남들한테는 다 잘못을 얘기하면서 편하다는 이유로 내가 잘못을 얘기해도 잘못을 당연하게 저질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아주 이중인격이고 뻔뻔한 사람이죠. 그건 노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잘못을 알았으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노력이 아니에요. 그걸 노력이라고 한다고? 글쎄,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소중히 여기지 않음이에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그건 노력이 아닙니다. 퓨파더는 뭐 그것까지 지금 설명하기 너무 길고 퓨파더는 그건 노력이 아니라고 믿고 배웠고 주장하고 그리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하는 건 노력이 아닙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노력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을 회피한 존재예요. 그렇기에 아비님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죽으려고 했거나 아니면 죽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다 라는 무관심, 냉소 그런 태도에서 이젠 살아야지, 살려는 쪽으로 살아봐야 되겠다, 살려면 어떻게 되지? 라는 쪽으로의 태도만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것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씨앗에 물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촉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싹이 납니다. 싹이 나면 아무리 늦게 시작했더라도 여러분 거의 모든 대다수의 나무들은 몇 년 지나면 다 싹 맞고 열매 맺습니다. 무슨 그렇게 무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백과사전에 나올 건 뭐 하여튼 뭐 100년에 한 번씩 꽃을 피워 그런 거 하지 마. 대부분은 그냥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다 열매 맺고 과일 맺고 합니다. 언제 심었든지 간에. 아비님은 언제나 마찬가지예요. 그 태도만 옮겨달라는 겁니다. 살리는 쪽으로. 그것만 해주시면 돼요. 그게 태산보다 힘들 수 있겠지. 하지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진짜 태산이 아니거든. 진짜 태산이면 몇백 년 걸리겠죠. 근데 진짜 태산이 아니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력이 아니기에 하실 수 있습니다. 태도만 바꿔주세요. 태도만 바꾸는 것도 아니에요. 태도만 이거 옮겨달라는 겁니다. 죽어야지. 죽든지 말든지. 라는 태도에서 살아야지. 이유는 몰라. 뭐 이유 있어서 죽고 싶어 했어? 그냥 짜증나서 죽고 싶었잖아. 그냥 이유 없었잖아. 죽어야지. 근데 왜 사는 건 그렇게 많은 이유가 필요한가? 죽는 게 그렇게 좋아? 죽고 싶어? 사는 쪽으로. 이유? 살고 나서 생각해도 돼. 각자 어느 상황에 있건 이제 씨앗은 심기고 있으니까 물은 여러분들이 주실 수 있습니다. 물은 자기 자신만이 줄 수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편이거든. 내 말보다
여러분들 말을 훨씬 더 잘 들어요.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의 자아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충성스럽게 움직여줍니다. 그것이 설령 번개탄을 피우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의 뜻을 충실히 따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은 여러분들 편이에요. 그런 존재를 여러분들이 말 잘 듣는다는 이유만으로 죽음으로 데리고 가면 안 돼. 자, 오늘 모두 다 자기 자신과 함께 죽음을 밀어내고 꺼져! 사크야! 아, 어디서 좋아. 사크야! 아, 이거 뭔가 구호 같은데? 사크야 어때? 자, 사크야 정신. 사크야 정신으로 끄조 주꾸미 사크야. 오케이. 좋아. 자, 끄조 주꾸미 사크야 정신으로 또 살아봅시다. 감각을 막을 순 없어. 어차피 내일 아무리 죽고 싶어도 눈 떠질 거야. 방법은 없어. 방향만 틀 수밖에 없어. 우리는 오직 방향만 틀 수 있어. 삽시다.